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자, 지난주 FOMC 결과도 확인을 했고요. 우리 지난주 이미 화요일 FOMC 전에 말씀드렸지만 FOMC는 이제 바람이 빠졌다. 스탠스 자체가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을 듯한, 원래 주식시장이 이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돈이 제일 부지런하고, 돈이 가장 똑똑하고, 돈이 가장 빠르고, 돈이 가장 현명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분석가들이 있고, 뭐 저도 그 중 한 명이죠. 그리고 투자자들의 전망, 예상 다 제각각입니다. 뭐 비슷한 뭐 컨센서스라는 게 만들어지기도 하죠. 시장에 중론이 생기고 다수의 의견이 있고 소수의 의견이 있고 뭐 모든 게 시장의 의견인데, 주식시장의 결론은 어제가 돼야 아는 거예요. 어제가 돼야. 그러니까 정확한 결과는 지나야 아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이 예상이고 전망인데, 시장을 보다 보면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이미 그 돈이 결과를 좀 보여주는 양상들이 있거든요. 지난 FOMC도 저는 좀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여러 가지 뭐 물가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뭐 5월 말 6월 초까지는 있었는데, 이 CPI 확인하고 하면서 오히려 CPI 5%를 보고 난 시장의 반응이 이번 6월 FOMC는 중요하지 않다. 6월 FOMC는 크게 달라질 게 없다. 이걸 보여줘서 지난주에 FOMC는 별일 없겠다. 기존의 스탠스 정도일 것 같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테이퍼링은 올해 연말, 내년 연초 정도부터 시작할 거라는 걸 다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벗어나지만 않으면 됐었는데, 그걸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상황이 된 거고, FOMC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점도표가 조금 달라졌어요. 이게 FOMC 점도표라는 게 2022년도 연말, 2023년도 연말, 2021년도 지금 아직 연말이 아니니까 2021년도 연말에 기준금리가 어디에 있을지 이 연준 이사들이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을 그 연준 FOMC 참여하는 연준 총재들의 예상치, 근데 그게 이제 시장에 반영되는 연준의 뭐랄까 예비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매파적으로 바뀌었다면서 이번 FOMC가 매파적이었다 이런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애초에 시장의 컨센서스가 2023년, 그러니까 올해가 2021년이니까 빠르면 2022년도 하반기에 한 번쯤 시작을 할 수 있지 않겠냐가 가장 강성한 의견이었고, 2023년도 연말에 2번 정도, 그러니까 2023년 연말까지 2번이니까 2023년도 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혹은 하반기 2번, 좌우간 시장의 중론은 금리 인상은 2023년일 거다, 이 전망이거든요. 그게 저는 이번 점도표에 달라졌다고 보이진 않아요. 애초에 그 의견이 아주 소수였는데 그 의견이 좀 다수가 됐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리고 그게 바뀌어요. 또 경제 상황에 따라서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사실 긴축을 걱정할 건 아니거든요. 제가 테이퍼링이 첫 번째 긴축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정책이 전 세계의 금융 정책이었고, 그 미국의 유동성 정책과 연동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에, 미국이 유동성을 이제 더 이상 풀지 않으면 그 어느 나라도 더 이상 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미국이 유동성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다 같이 어느 정도 회수를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 아주 쉬운 건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국께서 금리를 안 올리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당연히 달러를 사서 나가죠. 환율 올라가죠. 왜 달러를 사서 나갑니까? 돈값을 미국이 더 쳐주는 거니까. 달러 사가지고 미국으로 가져갔을 때 이자를 더 주니까 우리나라의 원화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환율 올라가고 외국인 투자금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게 이제 금리 스프레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올리는 겁니다.
그죠? 네, 같이 올리는 거예요. 미국의 금융 통화 정책이 그만큼 중요한데 첫 번째 테이퍼링이라는 건 지금 1,200불씩 이제 매달 국채를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 국채와 MBS 매입을 하는 거를 이제 그 금액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 금액을 그 매입을 해주던 매입이라는 게 이제 채권을 사주는 거잖아요. 주택 저당 채권을 사주는 거고 미국 연방은행이 사주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수준의 대차대조표의 확장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거를 파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양적 긴축이라고 파는 걸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거고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는 게 테이퍼링이잖아요. 그걸 언제 할지를 예고하는 게 올해 제일 큰 이벤트예요. 실제로 시장에서는 애초에 7월 FOMC는 컨퍼런스가 없으니까 점도표도 안 찍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좀 무게감이 떨어지고 아니면 9월 FOMC인데 9월 FOMC 좀 멀고 그래서 8월 26일에 있는 잭슨홀 미팅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이번에 미국의 테이퍼링은 미국만의 테이퍼링이 아니라 전 세계, 왜냐하면 2016년도에 테이퍼링으로 아시아 자산들이 막 충격을 입고 그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었고 그 금융시장의 혼란이 미국 경기까지도 일시적으로 데미지를 줬었기 때문에 시장이 소통하는 거예요. 아시아 시장 마켓하고도 뭐 혹자들은 미국 FED 정책이 뭐 아시아 이머징을 신경 쓰냐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수요와 공급 전반이 뭐 중간재부터 해서 이제는 연결이 오히려 다시 되어버렸기 때문에 소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8월 26일 잭슨홀 미팅에서 아무래도 테이퍼링을 언급하지 않겠냐. 시장과 충분히 예고하고 소통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파월은 변호사 출신이니까 말로 변호사가 뭐 하는 직업이에요. 말하는 직업이고 문구를 되게 중시 여기는 법이라는 게 단어 점 하나 찍히고 단어 하나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 전문가가 지금 FED 총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임기도 연장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러니까 되게 온건하고 매파적인 의장이 계속 간다. 이것도 하나의 시장이 안심하는 요인이고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과거 비둘기파였던 전임 FED 의장이고 커뮤니케이션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뭐 가격 부담, 기술적 우려 등등 있지만 아직 시장이 연준이 온건하다라는 걸 믿어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말에 나온 뭐 블러드 총재 약간 뭐 매파적인 코멘트 요거는 그 말 그대로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CPI가 물가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뭐 하여튼 강경하게 매파적으로 쉽게 못 나갈 겁니다. 왜냐면 미증시가 아니라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지표가 지금 빠르게 강화되지 않고 있어요. 특히나 고용 지표가 둔해요. 4월에 쇼크였죠. 5월에 좀 개선됐는데 예상보다 그렇게 막 고용이 지금 살아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9월 달 기준으로 미국의 이 긴급 유동성이나 실업급여를 안 주는 이제 주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고용 지표가 좀 살아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면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서 아직은 유동성 긴축에 대한 상황 내지는 데미지 내지는 텐트럼이 6월 말 7월 초로 보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제가 생각할 때는 8월 26일 잭슨홀 미팅에 대한 스트레스면 7월 말에 미국의 부채 한도 조정이 있으니까 지금 6월 말이니까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뭐 하방 압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 않겠냐라고 저는 봐요. 뭐 그렇다고 대단히 서프라이즈한 랠리를 기록하지도 않겠지만 오히려 테이퍼링에 대한 불확실성이 끝나버리면 그때는 랠리가 저는 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그때는 오히려 랠리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때까지는 뭐 이렇게 지금 완만한 우상향 지금 같은 분위기 여러분들은 답답하시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완만한 시장 원래 수익률 격차도 크고 생각대로 빨리빨리 주식들이 안 움직여주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한 7월 하순 정도까지는 유효하지 않을까 봐요. 그래서 어제 하락도 뭐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고 어제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락이 뭐 인플레 때문이 아니에요. 주말에 블러드 총재 얘기 많이 했는데 어제
하락이 다 뭐 주식들이 뭐 떨어졌어요. 경기주 떨어졌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백신 그죠? 영국에서 백신 영국이 백신 접종자가 1차가 뭐 60%대, 2차가 80%대 이상까지 됐는데 근데 갑자기 영국에서 막 확진자가 막 10,000명까지 확 늘어나 버리니까 무서웠던 거지. 백신 다 맞아도 이거 안 끝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우려. 거기에다가 영국이 이 오프닝 시점, 전면 경제 재개 시점을 뒤로 연장해 7월로 또 연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제 작용을 했던 건데 뭐 그거는 뉴스들 다 보셨겠지만 치명률 백신으로 충분히 낮춰지고 있다. 그래서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전으로 돌아가진 않는다. 이제 이런 또 믿음이 되면서 어제 또 반등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될 거예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뭐 FOMC 괜찮다고 흥분하실 거 없다. 3,260 넘어갔다고 해서 흥분할 거 없다. 그리고 뭐 삐끗한다고 해서 겁낼 거 없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스탠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것도 뭐 어차피 틀릴 수 있는 저의 그냥 개인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이 시간이 원래 제 의견 말씀드리는 시간이고 지금 얼추 나름대로 잘 맞고 있으니까 그냥 틀려도 제가 다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각도를 제가 그렸죠. 이렇게 정확하게 그립시다. 이런 좀 완만한 상황,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완만한 상황이면 사실 올라봤자 별 재미없고 이거를 좀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3,266 넘어갔다고 막 흥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3,250 걸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여기가 고점이에요. 이 고점 넘어갔다가 깨졌죠. 그죠? 여기 또 넘어갔다가 또 깨졌죠. 지난주에 넘어갔다가 지금 또 깨졌죠. 원래 보통은요, 이게 기술적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있다가, 이거 넘어가잖아요? 넘어갔다가, 여기 다시 깨지잖아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기가 고점이 돼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각도가 이렇게 완만하니까. 이렇게 완만하니까 어때요? 갔다가 넘어갔는데 또 깨지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이게 의미가 있나요? 이 직전 고점이라는 게? 수시로 넘어갔다 깨졌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완만하다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패턴이 바뀌는 거죠. 저점이 깨지고 고점 못 넘어가면 그러면 각도가 이렇게 밑으로 바뀌겠죠. 지금 이게 아니라 아직까지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우상향 기조라는 건 뭐냐면 자 저점을 낮추지 않죠. 지금 한 번도. 그죠? 고점은 어때요? 넘어갔다가 다시 내려오지만 넘어가고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완만한 우상향이라는 말이 이거예요. 얼핏 보면 박스 같은데 미세하게 올라는 가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장하는 거죠. 아니 시장은 전고점 최고점인데 내 계좌는 최고점이 아닌 종목 내지는 아닌 분들이 많으니까. 이거 박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6월 22일인데 제가 시점을 대충 어느 정도까지 여유 있다? 7월 말 정도까지는 7월 하순까지는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되면 사실 여유가 얼마 없어요. 한 달 해봐야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한 달 해봐야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근데 그 이후로 가면 또 테이퍼링 스트레스 나올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약간 한시적인 전략 내지는 구간에 맞는 전략 내지는 수익률 극대화가 잘 안 되니까 좀 안정 내지는 보수적으로 여전히 가셔도 된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또 마찬가지 3,300 넘어간다고 흥분하시면 안 돼요. 3,300 넘어간다고 판이 또 확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런 점을 잘 좀 유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리 인상은 어차피 2023년부터가 유력하니까 금리 인상 지금 얘기할 바는 아니에요. 종목들을 좀 몇 개 좀 보면서 다른 종목들을 사실 별로 볼 거 없고 이것만 지금 여러분들께 의견을 좀 더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제가 여러분 반도체 생각보다 재미없다고 제가 계속 우리 진시즌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이 시간을 통해서도 반도체 좀 너무 지금 획일적으로 다들 좋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반도체 반도체가 경기 사이클 되게 심하게 탑니다, 여러분들. 주식 초보자분들은 지금 반도체 뭐 파운드리 투자나 뭐 혹은 서버향 4차 산업 관련한 성장주로만 생각하시는데 반도체는 사실은 경기주에 가깝습니다. 시클리컬한 산업 섹터이기 때문에 경기주로 봐야 되고 그 순환 등락에 따른 주가 데미지와 혹은 수혜가 상당히 과격합니다. 다운 사이클로 가면 반도체 주가는 상당히 오랫동안 부진하고
밸류에이션 할인이 되게 오랫동안 유지가 돼버립니다. 싸다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할인을 적용시킨단 말이에요. 업황이 좋을 때는 할증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인 밸류 평가 아닙니까? 지금 반도체주가 밸류에이션 논쟁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실적 전망이 되게 논쟁이 심해요. 이거 자체가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좋은 산업은 이구동성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업황 좋고 뭐 마진 좋고 한 좋은 산업은 논쟁이 없어요. 다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좋을 거다가 아니라 지금 좋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지금 공급 확대, 그죠? 공급 확대하고 있죠. 미국에서도 공급해야 되고, 미국은 뭐 거의 지금 깡패처럼 다 들어와서 우리 미국에서 다 투자해서 미국에서 공장 짓고 우리 공장을 여기서 생산해. 예? 미국이 공장을 다 줘버리고 나니까 우리가 위기 때 너무 할 게 없더라.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공장 미국으로 와. 트럼프가 한 건데, 오기 좋단 말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바이든이 그건 이어받은 거예요. 그럼 미국 들어와. 그러니까 반도체 지금 투자해야 되죠.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왜? 미국이 지금 반도체 생산 라인을 더 구축을 하고 싶어 하니까 투자 안 하면 그럼 니네 거 안 쓸래. 미국 기업들이 다 지금 다운스트림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미국 투자해야 돼요. 반도체 투자는 많아요. 근데 언택트 수요가 갑자기 뚝 끊겨버렸어요. 모바일 그 스마트폰 PC 판매고가 뚝 떨어져 지난 4월 달부터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아, 투자는 많이 해야 되는데 수요는 약해졌어. 이거 저 오랫동안 반도체 주식 매매하면서 보던 다운 사이클이거든요. 이거 업황 부진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반도체는 고도화 투자를 계속 해야 돼요. 수요가 줄어도 해야 돼요. 이게 치킨 게임 항상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자 독식이 된 거고. 근데 지금 투자는 해야 돼요. 근데 수요가 약해졌어요. 맨날 긍정론적인 관점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뭐 서버향만 얘기하는데 서버향 비중은 한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모바일향, PC향 이쪽이 지금 줄어들면 서버향 가지고 디펜스 안 됩니다. 그럼 공급 늘어나는데 수요 부진해버리면 가격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마진 떨어지면 장비사, 소재기업, 장비기업에 마진 압박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뭐 PE 밸류가 뭐 7배다, 8배다 주가 더 떨어질 수 있고 못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지금 상당히 부진하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반도체 너무 많이 갖고 있거든요. 반도체 관련주가 지금 시장 수익률 하회하고 있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반도체 관련 섹터가 시장 수익률을 하회하고 있는데 자 시장 고점 자 하이닉스를 봅시다. 하이닉스 100% 반도체니까. 자 봐봐요. 지금 시장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잖아요. 뭐 아주 쉽게 1월 고점, 3월 고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시장 지금 여기 있잖아요. 하이닉스 어디 있어요? 이 밑에 있어요. 거기다 지금 역배열이에요. 역배열. 지금 하이닉스 역배열이라고요. 역배열. 그죠? 그럼 이 공간만큼을 뭐예요? 이 공간만큼을 다른 애들이 메꾸고 있어요. 지금. 얘가 지금 마이너스 3%가 나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시장은 플러스 1%예요. 그럼 다른 애들이 이 평균치 맞추려면 플러스 5%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카카오고요. 이게 하이닉스예요. 카카오가 다 메꾸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들어가는 게 2차 전지도 최근에 좀 괜찮은 모습 나오고 있죠. 자동차 좀 괜찮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부진하면서 그나마 박스장이 지금 이 박스장에서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세면은요 완전 나머지 다 올킬이에요. 못 갑니다. 시장이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시가총액 30% 차지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그 외에 반도체가 만약에 시장 수익률 지금 상회하고 있으면 나머지 주식들 마이너스 수익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반도체가 좀 부진해서 인터넷도 괜찮고 뭐 2차 전지도 나름 괜찮고 그죠? 철강 화학주들도 단기적으로 쇼티지 이제 마무리되고 하방 경지권에서 반등 시도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 구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 포트폴리오 세팅이 좀 잘못되어 있는 분들 당분간 약간의 위기감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있다가 시장이 더 올라가다가 뭐 7월 8월 돼가지고 시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약하던 반도체가 역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약하던 건 계속 약하거나 더 약해지거든요. 현재 박스장에 이런 구분이 지금 되고 있는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시장 지수는 뭐 지금은 괜찮아요. 시장 지수는 뭐 저는 오히려 지수 스트레스를 좀 벗어나야 된다 당분간은 라고 보고 있고
바이오주들도 하반 경직에서 제가 몇 주 전부터 바이오주들 괜찮다는 말씀을 조금씩 드리고 있는데 바이오주들이 오히려 반등 공간이 좀 나와가지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애들은 지금 반등이 꽤 꾸준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이게 코스닥 시가총 2위잖아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저점에서 35% 반등 나온 건 아시나요, 여러분? 5월 저점에서 하반 경직 제가 이때부터 바이오주 이제 반등할 자리 나온다, 보인다 이런 얘기 했었단 말입니다. 이거 오히려 개인들 바이오 안 된다고 다 이제 뒤늦게 손절하가 해서 반도체 간데 반도체는 또 힘을 못 쓰고 오히려 이런 거 반등 나와요. 이거 나중에 여기 올라가면 또 더 못 가요. 이 정도 올라오면. 이거 한 10만 후반대 또 20만 근처 가면 이거 힘 못 쓰거든요. 그때 되면 또 시각 바뀐. 박스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집니다. 박스장은 사실 안 깨질 수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못 내도 지키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지금 욕심 조금 줄이고 박스권이다 좀 없으니까 욕심 좀 줄이면서 컨트롤하자 생각하면은 사실 중간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봅시다. 화학주들 쪽에서도 효성첨단소도 요즘 잘 올라오죠. 이거 보세요. 이런 거 성장 괜찮잖아요. 여전히 성장 괜찮죠. 근데 이거 주가 어디까지 빠졌어요? 20% 떨어졌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여기서 하반 경직 쌍바닥 딱 만들어 놓고 주가 자리 다시 잡잖아요. 제가 지금 예를 몇 개 들어드리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를 지금 되게 강하게 제가 권해드린 건 아닌데 이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포스코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전략이 어때 보여요? 포스코 30만 원 후 초반은 괜찮아요. 쇼티지가 약해졌어도 경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하반 경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저가 매수를 천천히 해가지고 느긋하게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은 포스코를 예를 들어 33만 원 단가로 매수한다. 그럼 느긋하게 한 달 정도 기다리면 이거 한 36만 원 나올 수 있다. 36, 7만 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10% 수익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수익이 쫓아가가지고는 안 나요. 예, 쫓아가가지고는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만 보시는데 이 카카오만 보면 지금 시장을 여러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카카오가 12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이번 달에 치솟아 버렸죠. 30%가 이 박스장에서 하이닉스 빠져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카카오만 보이거든요. 이제는 오히려 기술적인 부담인데 지금도 이런 종목들 사야 되는지 질문이 들어올 때 저는 황당해요. 이걸 지금 와서 정말 플랫폼을 또 사고 싶으면은 이거 나중에 내려오면 여기서 사야죠. 그죠? 그래서 기다려야죠. 조정 나올 때 샀으니까. 이런 순환매가 박스장 계속되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속도가 느리다. 시장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수익 빨리 안 난다. 그리고 고수익 지금 크게 추구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포트폴리오를 짜시고 반도체 상대 약세로 인한 역학적인 종목들의 안정감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수 등락은 제한적이다. 종목에 집중하시고 좀 중소형주 보면 좀 더 좋은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은 길었는데 내용은 좀 별 지난주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게 현재의 시황입니다. 요점 참고하셔서 한 주간 또 성공 투자하시고요. 잠시 뒤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오셔서 나머지 부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